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을 많이 좀 추진을 해오고 이른바 친러 노선을 걷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완전히 이제 180도 다른 입장을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인 이른바 마가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 공약 때 미군들 다 집으로 돌려보내겠다라고 했는데 전쟁을 계속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 내년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또 참패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미국 안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런 결정을 한 것인지 그것이 또 미국 안팎의 정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기획취재팀의 이현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현우 기자, 이게 러시아가 이제 50일 안에 휴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관세를 러시아에 100% 매기겠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에 어쨌든 공격용 무기를 제공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모스크바까지 뭐 타격이 가능한 이런 걸 물어보기도 했다던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 어떻게 180도 이렇게 확 바뀐 뭐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네, 지금 입장이 너무 극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네. 일단 이게 좀 즉흥적인 것인지 아니면 뭐 중장기 계획이 바뀐 것인지 이걸 놓고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뭐 임기 초반만 해도 이 전쟁은 유럽의 전쟁이다. 네. 미군이 이제 쓸데없이 희생당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지원을 모두 철회하겠다 이런 입장을 고수했던 걸 생각하면은 좀 많이 변하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부 외신들에서는 이게 아마 지난 4일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할 때 모스크바를 공격할 수 있냐 이런 도발적 질문도 있었다 이렇게 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네. 또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무기만 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응답을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 통화가 사실은 푸틴 대통령과 통화를 한 직후에 또 가진 통화였다. 직후에 그렇습니다.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좀 열받은 게 있었나 보군요. 네, 그래서 아마 푸틴 대통령하고 우크라이나 휴전 문제 논의를 위해 지금 계속 주기적으로 통화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뭔가 이제 트러블이 생긴 것이 아니냐. 그래서 좀 많이 분노를 해서 러시아에 대한 입장을 완전히 바꾼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근데 이 전화 한 통으로 이제 열받아서 입장을 이렇게 바꾸는 게 사실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건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유세 과정에서도 그랬고 내가 대통령 되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거 전쟁 금방 끝낼 수 있다. 그때 큰 소리 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 생각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 좀 그동안에 좀 많이 구겨진 것도 또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본인과의 약속을 푸틴 대통령이 계속 어기면서 네. 장기전을 해 나가는 상황 자체가 이제 여기서 실망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 지금 미국 내 여론도 좀 많이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최근 미국 유권자들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전체 60%의 유권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푸틴 대통령과 협상에서 너무 저자세인 거 아니냐, 너무 이제 좀 더 공격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런 국내 여론 변화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도 좀 많이 바꾸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국내 여론 문제일 거고 국제적인 질서 문제일 텐데 본인 뜻대로 좀 안 돌아간다. 아마 이런 판단을 좀 하는 것 같네요.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 마가 지지자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는 거의 뭐 트럼프 대통령을 신처럼 따르던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비판적인 분위기로 간 거. 그게 뭐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한 거 요 하나 때문에 이렇게 이 마가들이 확 반대로 돌아선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뭐가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의 지원을 끊는 문제, 이 문제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마가 지지자들한테 굉장히 강하게 어필했던 핵심 공약 중 하나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좀 실망감이 컸다는 이야기가 하나 나오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유럽 전쟁에 납세자들의 세금과 미군 병사들의 목숨이 희생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네. 또 이 원칙이 깨진 상황에서 또 이제 관세 정책과 같은 경우에도 계속 정책 번복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도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입장이 뭔지, 그리고 이제 유권자들한테 정말로 약속했던 그 정책을 지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계속 번복하는 건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마가 지지자들이 좀 많이 실망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는 마가 핵심 인사 중 한 명인 공화당의 마로지 테일러 그린 하원 의원이 이제 인터뷰에서 이제 마가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는 데 대해서 이제 동의한 적이 없다. 그리고 마가는 미국의 해외 전쟁 개입을 찬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고요. 또 모든 외국의 전쟁에서 엄청난 원조 문제가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이유고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방향을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마가 핵심 지지자들 상당수가 미국의 전통적인 이제 고립주의, 그러니까 이제 미국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네. 미국 국제적인 이런 곳에 개입하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이런 얘기가 나온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계속 강행할 경우에 마가 지지자들이 역으로 이제 공화당의 낙선 운동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최근에 이제 마가 지지자들이 이제 10% 정도 이제 탈락할 수 있다. 지지에서 멀어질 수 있다. 빠져나갈 수 있다. 예, 그리고 내년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의석을 40석 정도 이룰 수 있다. 이런 경고까지 했습니다. 네. 뭐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 이제 패트리어트 지원을 결정하면서 이게 그냥 미국에서 무기를 주는 게 아닙니다. 유럽 연합에서 그 무기를 사가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무기를 파는 거죠. 돈을 받고 유럽 연합이 사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이런 형태로 약간 트럼프 대통령도 좀 절충적인 그런 걸 취한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본다면, 뭐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이제 좀 우리랑 가까운 친러시아적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좋아했던 그런 측면도 있고, 사실 또 그동안도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 뭐 우호적인 그런 태도를 가져왔고, 그런데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태도가 확 바뀌니까 러시아에서도 상당히 좀 당황하지 않을까, 당혹스럽게 이 사안을 바라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러시아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네, 러시아 안팎에서도 좀 푸틴 대통령이 너무 지금 욕심을 낸 게 아닌가. 푸틴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협상 최적 시기를 지금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 지금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주로 밀고 들어왔던 우크라이나 군도 결국에 북한군 파병을 받아서 다시 국경 밖으로 지금 밀어낸 상태고, 네. 우크라이나의 주요 산업 지역들도 대부분 점령한 상태이니까 사실 지금 휴전을 하는 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적기였다는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과거에 어쨌든 러시아 영토를 전부 회복을 한 상황이고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푸틴 대통령이 강경 입장을 계속 고수를 하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했던 여러 이제 휴전 협상 제안에 대해서도 좀 너무 쉽게 손바닥 뒤집듯이 종식 약속을 번번이 어겼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아무리 친러 정책을 기반으로 이제 협상에 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부분에서는 이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50일 내에 휴전을 하지 않으면은 러시아에 100% 관세를 물리겠다. 이 이야기도 러시아에서는 좀 많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은 실제로 대러 제재를 지금 3년 이상 하고 있는데 러시아의 관세 100%가 의미가 있나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게 사실 그냥 제재가 아니라 이제 세컨더리 제재까지 하겠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러시아만 제재를 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로부터 석유를 수입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까지 제재를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네. 지금 양국은 안 그래도 이제 미국과 무역 협상을 아직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중국은 최근 이제 미국하고 무역 협상에서 정말 이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고 관세가 뭐 145%까지 올라갔다가 네. 다시 30%로 내려가고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또 다시 미국으로부터 관세 100%를 맞는 일이 발생을 한다면은 러시아 석유 수입을 차단하거나 아니면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러시아 경제는 지금 뭐 중국하고 인도에 석유 수출하는 걸로 거의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전쟁 지금 비용까지도 전부 여기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중국과 인도가 수입을 줄이면 당장 전쟁이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상당히 힘들어지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관세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너무나 이제 발언을 번복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러시아 일각에서는 뭐 푸틴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제 자기 주장을 관철을 시키면은 결국에는 트럼프 행정부도 거기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또 바뀔 수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중심 갖고 그냥 밀고 가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
뭐 반대일 수도 있잖아요. 또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알 수가 대통령이 없죠, 예. 더 세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사실 여러 가지 뭐 예측할 수 없는 게 트럼프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번복되는 어떤 변수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50일이라는 기간이 짧으면 짧지만 또 길면 또 긴 기간이고 그러면 50일 안에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대대적으로 또 계속 공습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 그렇습니다. 앞으로 전체적인 전망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일단은 이 50일이라는 마지노선을 줬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정책을 완전히 뒤바꾸진 않을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직 뭐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이 전쟁이 뭐 불법 침공이다 이렇게 선언을 한 적도 없고 그리고 푸틴 대통령에 대한 공개적 비난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와는 거리두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전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를 뭐 완전히 불법 침공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아니 푸틴 대통령은 살인마다 이렇게 공개 비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유럽 국가들과 연계해서 테러 제재도 단행을 했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대적인 군사 지원도 해왔던 것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 전쟁에 대해서 뭐 방식은 폭력적이었지만 어쨌든 푸틴 대통령이 영리하게 영토를 늘린 전쟁이다 이렇게 평가를 아직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아예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는 변하지 않은 걸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다만 이제 50일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게 결코 이제 전쟁 상황에서는 이제 쉽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 기간을 또 어기고서 이제 푸틴 대통령이 계속해서 자기네 정책만 아, 밀고 간다면은 이때부터는 아마 이제 좀 더 강경한 정책으로 바뀌지 않을까. 오히려 우크라이나에 뭐 더 강력한 무기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나토 쪽에서 더 강력한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쪽에 전환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마지노선을 딱 설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푸틴의 결국은 이제 공은 푸틴한테로 넘어가는 그런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푸틴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예, 푸틴이 이 우크라이나와 휴전을 하는 쪽으로 갈지 아니면 트럼프의 그런 한계 설정을 어기고 자신의 프로그램대로 가려고 할지에 따라서 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여러 가지 좀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트럼프 우크라이나 지원 방침에 마가 반발하는 그 배경들 관련해서 좀 알아봤습니다.